자, 오늘 경기입니다. 오늘 경기 새벽 경기인데요. 전부 다 가볼 생각입니다. 시작부터 알가라파부터 도르트문트까지 다 갈 거거든요. 그래서 영상이 굉장히 길 수 있는데 일단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들 항상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좋아요 덕분에 제가 굉장히 많이 찍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명절이기 때문에 제가 경기를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해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들을 수 있게끔. 자, 알가라파랑 트락토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네들의 상황을 먼저 봐야겠죠. 일단 알가라파는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승점이 6점이죠. 샤르자가 8점이고 알사드가 9점 8점이고 알두아일이 8점입니다. 만약에 알두아일, 알사드, 샤르자가 승점 1점씩만 따는 무승부만 거둬도 알가라파는 탈락이에요. 왜냐? 지금 골 득실이 너무나도 많이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알가라파가 지금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 세 개 팀들이 모두 다 패배하고 얘네가 지금 이겨야 되는 기적같은 상황, 우리나라가 마치 맨날 월드컵 16강을 올라갈 수 있는 그 확률을 계속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샤르자 경기는 이미 끝났을 겁니다. 제가 영상을 전날 찍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얘네가 이겼다라고 하면 혹은 비겼다라고 하면 알가라파는 의미가 없죠. 예. 자, 그 다음 트락트로. 알가라파랑 하는 트락토로. 얘네들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계속 말하지만요, 4위하고 5위는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순위는 한 단계 차이고 4위가 결과적으로 5위를 만나요. 그러니까 1위는 8위를 만나고 2위는 7위를 만나고 3위는 6위를 만나고 4위는 5위를 만납니다. 그럼 4위하고 5위의 별 차이점이 없을 것 같지만 계속 말하지만 4위까지 들어야지 2차전을 홈에서 합니다. 2차전 홈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위권으로 더 들어가려고 할 겁니다. 결과적으로 4위권 안에 들어가려고 하겠죠. 또한 얘네들은 중동의 5일머니입니다. 그래서 선수상 가치들이 굉장히 높은 팀들이 많아요. 지금 아릴라 같은 경우에는 8위 팀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2위 팀은 7위 팀을 만나는 거고요. 근데 얘네들이 선수상 가치가 굉장히 높은 팀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변수를 발생시킬 수 있는 굉장히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순위에 위치하려고 하겠죠. 자, 다시금 돌아와서 그럼 어느 팀에 좀 더 동기부여가 있냐라고 하면요, 트락토르에게 좀 더 있겠죠. 네. 아무래도 트락토에게 좀 더 있을 거고, 반대로 이제 나사프가 샤르자가 직전 경기에서 패배하거나 무승부를 패배했다라고 하면 알가라파에게도 기회가 있지만 만약에 샤르자가 이겼거나 비겼다라고 하면 얘는 기회가 없거든요. 네, 사실상 탈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도 트락토르가 더 있다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팀 다 선수상 가치를 봤을 땐요, 380억하고 지금 200억이지 않습니까? 이게 수치로 봤을 때 그렇게 안 떨어져 보여요. 왜냐? 지금 보면은 그냥 다른 팀들 볼게요. 상하선화도 지금 200억이고 브리람도 170억이고, 그런 다른 동아시아권 팀들 보면은 조르다가 220억, 비세고바가 260억이니까요. 그렇죠? 별로 안 떨어져 보이죠? 하지만 이건 중동 팀들 중에 굉장히 떨어진 수치입니다. 네, 그렇게 높은 선수단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홈 경기장이 어떤 상황이냐? 역시나 오일 달러로 관리되고 있는 최고급 천연잔디다. 그래서 굉장히 잔디 상태가 좋다고 하고요. 사막 기후에도 불구하고 카타르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1년 내내 최상의 잔디를 유지하는 경기장이다 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고요. 카타르는 지금 2월달인데 약 18도에서 24도로 굉장히 좀 선선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다소 습도가 발생한대요. 그래도 경기라는 측면에선 부정적이지 않겠죠. 지금 알가르파는 조금 더 조급하게 경기를 운영할 거고, 트락토르는 그래도 자기들의 축구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트락토르가 좀 더 전술적인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그 골 득실의 골 저득점과 다득점 분포에선 다득점 분포가 좀 더 좋아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알사드하고 아리티입니다. 역시나 얘네들도 상황적인 측면을 볼게요. 알사드하고 아리티. 알사드 역시나 지금 8위에 위치하고 있죠. 샤르자가 역시나 어떤 경기 결과를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샤르자가 이겼다라고 하면 알사드는 넘어야 될 팀이 샤르자, 또한 알가르파가 쫓아오고 있는 이 두 개의 상황이 남을 거고요. 반대로 지금 아리티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얘네들은 이미 16강은 들어갔습니다. 더 높은 순위를 원하겠죠. 아무래도 아까도 말했지만 탑4로 진입하냐 못하냐가 굉장히 좀 걸려있는 현재 상황이다 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팀 다 굉장히 좀 중요한 경기겠죠. 승점 1점으로는 좀 만족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은 경기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얘네들 선수단 가치를 좀 볼게요. 얘네 선수단 가치를 보면요, 약 900억하고 2300억이죠 이렇게 보면은 아리티가 굉장히 높은 선수단 가치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아리티엔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리티는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선수가 누구냐면요, 미드필드의 파비뉴, 그리고 둠비야, 그리고 수비의 페레이라, 그리고 공격 라인업에 무사 디아비. 네, 아무래도 제일 좀 이름이 좀 나있는 선수죠. 또한
베르베인, 네, 그리고 엔네시리, 페르난데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엔네시리하고 페르난데스는 최근에 경기장에 잘 못 나오고 있어요.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출전이 좀 굉장히 좀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팀들 잘했던 선수들이 중동 가서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네, 아무튼 그 경기에 또 적응도도 굉장히 필요할 거고 날씨에 대한 적응도도 굉장히 필요할 거고 그 구장에 온도까지 다 맞춰준다라고 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그냥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선수들도 많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엔네시리하고 페르난데스는 경기장에 많이 못 나오고 있고 무사 디아비 정도가 그래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얘가 도움 6개고요. 베르베인도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종아리 부상이 있기 때문에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합니다. 반대로 지금요. 알사드도 지금 900억인데 낮지 않은 선수단 가치라고 했죠. 얘네들은 지금 누가 있냐면요. 아피프가 있죠. 카타르의 어떻게 보면 심장 아피프가 지금 이 팀에 있고요. 또한 피르미뉴, 피르미뉴 아시죠? 피르미뉴가 있고요. 그리고 미드필드에 카마라 선수가 있는데 카마라 선수도 이 경기에 못 나오겠네요. 네, 지금 결장 때문에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오고 수비에는 조금 알만한 선수가 오타비오, 이 정도가 있는데 아무래도 선수단 가치로 봤을 땐요. 저기가 더 나아 보이는 거 맞거든요. 아리티가. 근데 아리티는 많은 자원들이 지금 못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땐 일단 저득점 빈도가 좀 더 나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어떤 상황이지? 아리티, 알사드랑 아리티. 알사드가 선수단 가치가 좀 떨어지는데 그래도 알사드가 좀 더 유리한 경기 운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사드가 왜 더 유리해 보이죠? 아무튼 그런 상황이네요. 지금 아리티가 라인업은 좋지만 많은 자원들이 경기장에 못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배당까지 좀 끝까지 좀 추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저득점하고 알사드가 오히려 더 좋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날씨를 한번 보겠습니다. 2월 도하의 밤 기온은 역시나 18도에서 22도 내외로 축구하기 굉장히 쾌적하다고 하고요. 하지만 얘네가 바다하고 가깝기 때문에 습도가 60에서 80도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잦다고 합니다. 카타르의 잔디 관리 능력은 역시나 세계 최고급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챔피언스 리그입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라이너적인 측면들은 제가 지금 빼놨어요. 그리고 또한 배당적인 측면들도 지금 빼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배당은 분명히 변경이 될 거고요. 움직일 거고요. 그걸 또 제가 찍어봐야 되는 거고요. 라인업도 역시나 요즘은 라인업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라인업도 지금 여기다 영상에 넣기에는 하루 전이기 때문에 이걸 또 이제 고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오해가 살 수 있다라고 해서 빼놨거든요. 아무래도 라인업도 내일 좀 체킹해봐야겠죠. 자, 갈라타사이는 전방 압박 플러스 닭공 축구를 보여주는 공격형 팀이고 유벤투스는 역시나 빌드업 기반의 중원 압박과 균형을 맞추고 있는 팀이죠. 자, 여러분들 그럼 이건 뭐야? 라고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뺐네요. 죄송합니다. 여기다 넣어야 되겠다. 16강 플레이오프 1차전입니다. 역시나 16강 플레이오프 1차전이고 지금 1차전 한 다음에 또 2차전도 하겠죠. 결과적으로 그럼 2차전은 어디서 해? 유벤투스 홈에서 하겠죠. 갈라타사이 홈에서 먼저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갈라타사이가 지금 경기가 이미 끝났는데 8일, 그러니까 20일을 했고요. 유벤투스가 지금 13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벤투스 홈에서 2차전 하는 거겠죠. 자, 유벤투스는 그러면 1차전, 2차전이기 때문에 좀 더 소극적인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있겠죠. 네, 아무튼 그것도 여러분 배제하면 안 된다. 자, 갈라타사이는 어떤 환경이 있냐라고 하면요. 경기 시작 전부터 홍염을 자주 퍼뜨리면서 경기장 전체를 붉은 연기하고 불꽃으로 뒤덮은 경기들을 자주 발생시키는 경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상대 혹은 이 홈팀의 이 엄청난 이 응원 때문에 상대팀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해요. 또한 과거에 얘네들이 데시벨로 131.76의 데시벨을 기록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소음이 큰 경기장으로 기네스북에 실제로 등재가 됐다고 하거든요. 자, 이 131이 어느 정도냐면 이따가 또 나올 텐데 제트기가 이륙하고 그 다음에 착륙하고 이게 120이래요. 근데 얘네가 131이니까 엄청나게 높은 수치겠죠. 네. 또한 관중석이 피치하고 매우 가깝기 때문에 판정 하나하나가 역시나 5만 명의 동시에 야유를 보내기 때문에 심판들도 굉장히 좀 이 경기장에서 좀 힘들어한다라고 합니다. 네, 원정팀도 뭐 마찬가지일 거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유벤투스는 급한 일이 없죠. 그리고 또한 반대로 지금 갈라타사이가 좀 더 급한 상황일 거고요. 그래서 갈라타사이는 공격적으로 구사할 거지만 유벤투스의 밸런스도 그렇게 무너진 팀이 아니기 때문에 유벤투스의 어찌 보면 수비의 좀 단단함과 갈라타사이의 공격에 대한 강력함 이게 좀 맞설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저득점 베이스가 좀 더 근사치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운영적인 측면에서 유벤투스가 더 우위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근데 알사드하고 아리티 이거 기준점이 3.5네요. 그럼 3.5면 저득점 베이스가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아리티요. 네. 2.5인 줄 알았는데 3.5네요. 자,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브리스하고 렉섬, 이건 일단 넘어갈게요. 여러분 2부 리그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AS 모나코하고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운이 좋다라고 해야 될까요? 누구한테? 생제르맹한테. 아무래도 프랑스 팀을 만났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겠죠. 지금 생제르맹이 가지고 있는 가장 부정적인 요소가 뭐냐면 역시나 그 득점적인 부분에서의 그 마무리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직전 경기에서 스타트렌에게 패배를 했던 생제르맹입니다. 그런데 경기력적인 측면으로 봤을 땐 3대1로 패배했지만요. 67%의 점유율을 가져갔고요. 슈팅을 22개나 때렸어요. 유효슈팅 역시나 7개를 때렸는데 너무나도 무성의한 그 슈팅으로 그 찬스를 다 날렸죠. 이게 지금의 생제르맹이거든요. 그래도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또 부족함은 좀 없다라고 봅니다. 프랑스 리그 팀들 중에서는요. 자, 일단 AS 모나코는요, 루이 2세 스타디움인데 이 경기장은 역시나 모나코가 지형상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하 4층 규모의 대형 주차장 위에 경기장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해풍이 경기장 안에 그대로 유입된다라는 부정적인 요소도 있다라는 거. 아무튼 지금 생제르맹도 지금 1차전, 2차전을 할 텐데 2차전은 역시나 또 생제르맹 홈에서 경기를 운영하기 때문에 막상 걔네들이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강한 공격력으로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은 적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모나코도 공격형 팀이고 또한 지금 생제르맹도 공격형 팀이기 때문에 둘 다 공격적인 색깔을 배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공격의 힘은 그래도 지금은 생제르맹이 더 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얘네들 프랑스 리그권 팀이기 때문에 프랑스 리그에 있는 배당들도 한번 제가 체킹을 해서 회원분들에게 데이터, 배당 데이터들 다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이게 기본의 틀이고요. 여기에 플러스된 많은 자료와 데이터들은 다 회원분들에게 전달되고 있죠. 네, 그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벤피카하고 레알 마드리드 역시나 지금 챔피언스리그 16강 플레이오프 1차전입니다. 이게 레알 마드리드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레알 마드리드의 자존심에 굉장히 지금 스크래치를 낸 거죠. 왜냐? 레알 마드리드는 항상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던 팀이에요. 챔피언스리그 DNA가 대단한 팀이다. 예. 그런데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16강 플레이오프 1차전을 하고 있다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 이게 있는 것 같아요. 레알 마드리드가 라리가에서 경기력이 굉장히 좋던데. 그리고 말고 또 바르셀로나도 라리가에서 경기력이 되게 좋던데. 바르셀로나, 그러니까 라리가 경기가 굉장히 깔끔하고 좋던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라리가만큼 지저분한 리그가 없다. 라리가만큼 심판 판정이 이상한 리그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주도 정말 박살이 났었죠. 특히나 비아레알을 이겼던 헤타페가 얻은 페널티킥도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게 어떻게 PK냐고. 근데 더 난리가 났던 경기는 아무래도 세비야 경기죠. 이거 여러분들 세비야하고 알라베스 경기 제가 직접 가져온 댓글입니다. 실제 댓글이고요. 이거는 한국인들이 단 댓글이 아니고요. 아무래도 그 나라 사람들이 달았겠죠. 다 번역을 한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보면은 이런 댓글들이 있어요. 컵대회에선 비슷한 플레이가 2번이나 있었는데 하나는 더 심했지만 옐로 카드조차 받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바로 퇴장을 당했다. 네. 그리고 또한 스페인 심판진 판정이 수치스럽고 스캔들이며 쓰레기 같고 역겹 이렇게 강하게까지 폭력과 긴장을 유발한다. 이런 파렴치한 판정을 내린 심판들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됩니다. 심판 판정이 형편없어. 이거 실제 댓글입니다. 네. 그들은 페널티킥 장면을 보여주지 않았어. 부패했군.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페널티킥에 대한 장면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얘네들이 라리가 하이라이트에선 빼죠. 그러니까 저는 풀 영상을 좀 그래도 좀 자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상한 경기에 대한 장면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하이라이트에서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경기 자체도 이상했는데 아무튼 지금 이런 장면들이 라리가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경기, 그리고 알라베스가 또 득점했던 장면이 있고 알라베스가 결과적으로 2대1로 역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꼴찌가 났는데 그것도 여러분들 보신 분들과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왜 꼴찌인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결국 상황이 엉망이 됐어요. 난장판이었다. 그들의 성명, 골을 밀리미터 단위로 합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오늘 셀타와 알라베스의 어이없는 골, 이것도 나오네요. 셀타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나 봅니다. 네, 보시면 지금 이게 하루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셀타도 마찬가지고 비아레알도 마찬가지고 세비야랑 알라베스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라리가의 심판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정말 이상합니다. 예. 아무튼 레알 마드리드하고 근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바르셀로나 경기는요
덜해요. 네. 왜냐면 제가 말했지만 라리가만큼 그 빈부격차가 큰 리그가 없어요. 레알 마드리드랑 바르셀로나를 얘네들이 못 따라옵니다. 계속 말하지만 이 스페인에 있는 모든 팀들은 이적을 할 때 레알이랑 바르샤를 가고 싶어 해요. 그리고 몸값 자체도 탑 20도 아직까지도 제가 볼 때 레알이랑 바르샤가 다 가지고 수 있을 거고, 빌바오의 니코 윌리엄스랑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오블락 제외하고는 아마 없을 것 같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직도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선수단 연봉 자체가 탑 20을 뽑는데 그 중에 18명이 레알과 바르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빈부격차가 크겠습니까? 아무튼 이게 지금의 라리가다라고 바라봅니다. 자, 그럼 벤피카랑 레알 마드리드, 자, 그럼 어떤 경기 운영에 대한 변수가 나올까요? 지금 벤피카의 경기장은 빛의 성당이라고 불린다고 해요. 유럽에서 가장 열성적인 팬덤을 보유한 곳 중에 하나고요. 약 6만 5천 명의 관중이 뿜어내는 붉은 물결은 원정팀들에게 위압감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왜 얘네들이 빛의 성당이냐면 빛이 굉장히 잘 들어오도록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낮 경기에는 그 자연의 그 빛이 그 경기장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비춘다고 합니다. 또한 야간 경기에는요, 고출력 LED 조명 아래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매우 밝고 개방감이 느껴진대요. 그래서 얘네 경기장은 항상 환하고 그 경기장 시야가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별명이 좀 빛의 성당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두 팀 다 빌드업 기반의 경기 운영을 하는 장면들이 좀 더 높겠죠. 벤피카도 뭐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레알 마드리드도 마찬가지고. 얘 벤이 왜 이거냐? 그렇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봤을 땐 더 우위한 경기로 보내줄 수 있는 건 지금의 상황에선 레알 마드리드일 것 같은데, 얘네들 역시나 지금 다득점 분포도 배제하면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아우, 3점으로 줬네요. 예. 3점으로 줬다면 그럼 전 레알 마드리드가 더 나아 보입니다. 왜냐면요, 솔직히 지금 레알 마드리드 경기력도 왔다 갔다 하고 퐁당퐁당 하는데, 벤피카가 보여주고 있는 그 빌드업 자체가 옛날에 포르투갈에서 잘했던 그 축구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레알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그냥 레알에게 중요한 건 선수단의 몸 상태겠죠. 지금 최근에 주드 벨링엄이 부상으로 못 나오고 있고, 또한 호드리고도 직전 경기에서 막 몸 상태가 좀 불안정했거든요. 네. 근데 그 경기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직전 경기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그렇죠. 음바페가 안 나왔잖아요. 음바페가 몸 상태가 안 좋았었어요. 소시에다드 경기에서요. 그래서 원래는 결장 의심의 대상자였는데 그 전날에 갑자기 결장 의심자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출전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도 그 코멘트를 드렸죠. 음바페가 어제까지만 해도 지금 몸 상태가 부정적이어서 결장 의심했는데 지금 오늘 갑자기 풀렸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얘가 몸 상태가 100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음바페가 직전 경기에 나오지 않았네요. 음바페는 아직 몸 상태에 대한 다른 코멘트가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 부상에 대한 게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아무튼 이 몸 상태는 좀 체킹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것도 레알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바로 도르트문트하고 아탈란타입니다. 역시나 얘네들 플레이오프 1차전이죠. 아탈란타도 역시나 지금 급할 게 없고요. 반대로 지금 도르트문트가 좀 더 성급하게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있겠죠. 네, 얘네들도 지금 보면요, 아탈란타는 지금 조별에서 15위였고 도르트문트는 17위였어요. 승점적인 부분을 봤을 땐요, 1점 차이밖에 안 나고요. 골득실로 봤을 땐요, 도르트문트가 더 우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금 골득실 더 우위하고 승점적인 부분에서도 별 차이가 없는데, 그런데 도르트문트가 승점 1점에 밀린다는 이유로 2차전을 원정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도르트문트는 이번 홈에서 좀 더 많은 공격력을 보여주려고 하겠죠. 전방 압박 플러스 전환 축구 공격형을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지금 전방 압박과 닭공 축구의 공격형인데, 아탈란타는 조금 더 빌드업적인 측면을 많이 섞고 있는 팀이죠. 자, 도르트문트의 홈구장입니다. 지그날 이두나 파크라고 하고요. 역시나 얘네들의 별명은 노란 벽이라고 하네요. 왜 노란 벽일까요? 이거라고 하는데, 유럽에서 가장 큰 단층 스탠드를 보유한 팀이래요. 그래서 약 2만 5천 명이요 서서 응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마치 거대한 벽처럼 느껴진다고 하기 때문에 얘네들의 별명이 노란 벽이라고 하네요. 네, 아무튼 상대팀들에겐 엄청난 압박감을 준다고 하고요. 경기장 구조가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안으로 모이게 설계했다고 하고요. 지붕 구조에서 보면 경사형 스탠드가 소리를 경기장 내부에서 반사시켜서 음향을 증폭하는 효과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얘네들의 경기장 소음이 약 110에서 115데시벨이에요. 아까 말했지만 제트기 이착륙 수준이 120이니까 어마무시한 소음이겠죠. 네, 그래서 이 경기장에 경기로 오면 원정팀 선수들이 의사소통이 잘 안 된대요. 그 정도로 시끄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비 라인 조율하고 골키퍼들의 지시가 거의 잘 안 들린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시끄러운 경기장이라고 해요. 역시나 구장에 대한 잔디 상태는 굉장히 최상급이기 때문에 경기를 운영하는 부분에서 뭐 별다른 부정적인 요소는 없겠다. 하지만 역시나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 얘네들의 그 이슈 상황은 그거겠죠. 그 소음, 얘네들이 이 팀들이 발생시키는 이 엄청난 소음이 상대 팀들을 굉장히 힘들게 할 거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게 가장 좀 중요한 팩트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도르트문트가 좀 더 저돌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2차전 아틀란타 원정은 아무래도 도르트문트에겐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1차전은 좀 조심히 하고 2차전 가서 좀 잘하면 되지 않아? 아니죠. 이게 1차전에서 만약에 패배하면 2차전에 했을 때 부정적인 게 뭐냐면요. 우리 전술을 못해요. 만약에 0대0이 아니고 끌려가는 상황이라고 하면 내가 원래 우리 팀이 보여줘야 되는 전술보다 더 라인을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상대팀 입장에선 그 뒤에 대한 카운터를 더 잘 때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전을 오는 원정팀들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홈팀들은 공격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경기는 도르트문트의 좀 더 우위 혹은 다득점 베이스가 좀 더 좋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내역들 지금 배당 데이터랑 세부 데이터들 전부 다 포함해서 지금 여기에 포함시키지 못하는 모든 데이터들은 전부 다 글로 게시해서 회원분들에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시고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베팅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불법 사설 도박과 무관하며 스포츠 데이터와 분석을 기반으로 한 건전한 스포츠 문화 확산을 지향합니다. 이거는 우리 채널이 가장 중심적으로 지향하는 채널의 방향성입니다.